내 밑으로 지나간 후배가 한 트럭은 넘는다고. 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첫 문장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제 상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고요.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얘기할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책 X에 대한 감상을 나누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하고 수다 떠는 것처럼 얘기해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공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책 읽기 모임을 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맨 끝에 자세한 공지를 하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주세요. 먼저 영화랑 책이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으로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의 배우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X는 오픈하우스에서 출간하였고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지었습니다. 1997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해 베스트셀러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은 지난 9월 24일에 했는데요. 저는 영화를 좀 늦게 봐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보고 주말에 이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어제 영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영화랑 소설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 책 X를 원작으로 하셨는데 각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영화랑 책이랑 다른 부분이 생겼거든요. 우선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소설은 미국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화는 한국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물도 달라졌는데요. 소설과 영화는 모두 4인 가족으로 같은데 소설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이고 영화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로 설정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설에서는 살인을 6명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소설의 살인을 일부 차용을 해가지고 3명만 죽이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큰 이야기의 맥락은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산층의 한 남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다시 자기의 일자리를 되찾고 사회적 계층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택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와 소설을 보고 각각 느낀 저의 감상을 얘기해볼까 해요. 먼저 영화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제가 2번 봤다고 했잖아요. 영화를 첫 번째 봤었을 때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주제가 자본주의, 노동, 가부장제 이런 거를 다루는 거는 알겠는데 감독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는데 이거를 잘 표현했나? 이런 거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기자분들도 되게 연기를 잘 하셨는데 대사도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장면도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근데 살인 장면은 너무 쇼킹하고 첫 번째 봤을 때는 좀 뭔가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2번째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상징들이나 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2번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2번은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OTT가 나오면 한 번 더 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대사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화면도 빨리 지나가서 좀 끊어가면서 나노 단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는 되게 밀도가 높은 영화라는 게 2번째 봤었을 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상징 하나하나, 뭐 대사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영화를 이제 거의 한 달 지나서 본 거라서 이미
다른 채널들 보니까 상징 같은 거는 다 해석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감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 영화가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 제일 웃긴 블랙 코미디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블랙 코미디에서 코미디를 빼고 안타깝고 씁쓸하고 처절한 현실을 상징으로 떡칠한 그런 블랙 영화, 코미디를 뺀 블랙 영화로 봤어요. 웃음 가뭄 시기라서 웃음이 없어져가지고 좀 안 웃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는 그냥 안타깝고 그냥 머리 이렇게 막 짓뜯으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전에 상사분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전에 상사분은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를 시다이면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은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과 에피소드를 얘기해보자면 일을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말대꾸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다른 팀원들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하냐고 바보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체크되면은 그분보다 성실하다는 게 뭔가 체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게 되게 그게 티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한테 자기 밑으로 지나간 후배들이 한 트럭이 넘는다고 그런 말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될 거니까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한 거였는데 저는 그냥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저도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회사에 들어간 거고 그때는 되게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프로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부르더니 이제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사람 필요 없는 거 알지? 내가 위에다가 말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나가라고, 짐 싸들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그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분한테 잘리고 나서 진짜 도구 취급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모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와주는 분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차피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어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든 거는 그 회사 분위기였고 그 업계가 그랬고 경쟁사회와 자본주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당연히 그 회사에 다녔던 분들이 모두 소시오패스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영화 보면서 그분이 진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그 업계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수랑 법모가 자기들 종이밥만 먹었는데 다른 일 막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상사분도 그런 심정으로 회사를 다니셨겠죠. 그분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후배들을 쓰고 버리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영화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만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살인이 현실에서의 노노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수나 법무한테 다른 선택지도 있지 않아? 이렇게 아내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로 20, 30년 그 업계에서 일하신 분들 보면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딱 그 일밖에 못해요. 새로운 일은 못해요. 새로운 일은 밑에 후배가 하고 아무튼 그 일밖에 못하고 머릿속에 회사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물론 은퇴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회사를 못 다니니까 그때가 돼서는 다른 일을 생각하겠지만 그 전까지 다닐 수 있으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후배 경쟁자 다 짓밟으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영화 속에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냐 어쩔 수 없냐 하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영화 속 살인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노노 갈등의 상징으로 볼 수 있지도 않겠는가? 라고 해석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잊으려고 했던 제 옛 상사를 생각나게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책에 없는 장면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만수가 문제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지 공장은 관리하는 사람? 즉 만수 한 사람만 있고 로봇이랑 AI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책 X에서는 90년대 말이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이 책에서도 단순 반복 작업을 해주는 로봇에 의한 자동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자동화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2025년 현재 나온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AI까지 자동화에 합세해서 인력이 더 필요가 없어진 상황을 그렸는데요.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어떠셨어요? 뭔가 섬뜩하셨나요? 아니면 남의 얘기처럼 보이셨나요? 실제로 요즘 채용 공고에 자동화시킬 관리자를 뽑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진짜 세상이 또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책도 많이 읽고 저의 생각을 기록하고 사고가 더 깊어지길 원하거든요. 이 능력이 AI 시대에서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준비라면 준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저랑 여러분이 책을 재밌게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긴 해요. 일단은 재밌게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 외에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뭘 더 준비를 해야 할지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은 코딩을 배운다고 하는데
제가 코딩을 배워야 될까요? 참,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기계랑 컴퓨터가 생길 때 사람의 노동이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안 줄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밤새서 하잖아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AI가 생기더라도 또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AI 시대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하네요. 저도 멋있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챗 X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박찬욱 감독님께서는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으시고 영화로 만들고 싶으셨다고 해요. 이 책이 단순히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살인만 저지르는 책이었다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눈에 띄지 않았을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시대를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미국의 9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졌고 자본주의 체제, 경쟁사회, 자동화로 인한 해고, 중산층,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에서 이런 사회의 부조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개인의 무력감과 우울감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의 대사들이 우리 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주인공의 독백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볼까 했는데 이 부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밑줄 이렇게 치면서 밑줄 꽤 많아요. 군데군데 계속 독백이 있거든요.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독백에 다 공감한 건 아니에요. 이 책이 살인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발언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빼고예요. 저는 살인하는 그런 거는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영화도 2번 보고 이 책도 본 거지. 저는 아마 박찬욱 감독님이 안 만드셨으면은 아예 영화랑 책 안 봤을 거예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외국인 분들도 보시고 되게 호평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호평을 받은 거 보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책이랑 영화를 보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고 경쟁 사회이더라도 인간성과 양심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랑 책 둘 다 되게 괜찮았어요.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아침에 책 읽기예요. 근데 혼자서 하면은 의지가 없어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 시작은 11월 중순쯤부터 하려고 합니다. 월, 화, 금, 토, 일 이렇게 주 5일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각자 책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줌을 예약을 해서 켜면은 같이 들어와서 책 읽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올해는 30분만 트라이얼 버전으로 같이 책 읽기 모임을 해보고요. 이 모임이 잘 운영이 되면은 2026년 1월 1일에는 6시부터 7시까지 정식 버전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각자 시간 되는 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책 읽기 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자기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도 해보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때요? 참가비는 없고요. 제 영상을 봐주는 게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검사는 안 할 거예요. 참가비 없으니까 엄청 좋지요. 고물가 시대인데 공짜랍니다. 같이 책도 읽고 개꿀이죠? 제가 11월 중순까지 혼자 일어나는 거를 연습을 해보고 홍보도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모아지면은 같이 11월 중순부터 아침에 책 읽기 같이 30분 동안 해보는 거 같이 해봐요.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에서 한 5분 정도 이상 되면은 제가 오픈 카톡방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채널이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모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말죠 뭐. 그럼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